네, 첫 번째 문제로는 장평균 13번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함수로 둘러싸인 이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는데, 이거를 그려봤을 때 학생들이 딱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각각 x절편하고 y절편을 찍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x절편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3. 자, 두 번째 거 x절편은 6, 그 다음에 y절편 3. 여기를 6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1. 다음 x절편 2, y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필로 조금 이렇게 구별을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가 4고 높이가 3이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까지 해주면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여기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어떻게 구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봤을 때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어디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이 노란 색깔 부분을 우리가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의 교점하고 여기의 교점을 알아야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교점부터 하나 구해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연방을 하라는 소리겠죠? 여기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주면 x가 2가 나오고 y도 2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 2,2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하고 빨간색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연방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줄게요. 그럼 x는 뭐가 나오고 x는 3이 나오고 y는 2분의 3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노란색 가로는 4, 높이는 2분의 3 나누기 2까지 해주면 여기 넓이 3.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 전체 한번. 이거 자체가 지금 밑변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8. 높이는 뭐가 되죠? 2. 나누기 2까지 하면 8. 그럼 전체 넓이가 8인데 여기 노란색이 3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사각형은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여기는 5고 아까 구한 여기는 6이었으니까 넓이를 합치면 총 1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전일중 22번 문제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1차 함수가 두 점을 이은 선분 A, B와 만난다. 그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를 보통 많이 풉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만나지 않고
플러스 거기에 어떤 사분면도 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근은 똑같이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랑 B 좌표를 한번 찍어줄게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하게 이 1차함수를 그릴 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하고 선분 이어준 다음에 보통 우리는 여기랑 여기를 진하게 1차함수를 만들어주면 된다. 해서 보통 점 A랑 점 B를 대입을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죠. 그럼 일단 점 A랑 점 B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넣었을 때 나오는 A값은 8. 이 점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점을 넣었을 때 나오는 A값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러면 A가 우리가 보통의 범위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겠지만 이거는 만날 때의 경우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A가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8보다 크면 이 경우에 반대가 되겠죠. 범위에. 또는 A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뭐겠어요? A가 5분의 4보다 작거나 일 텐데 여기 문제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요거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생긴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뭐를 생각을 해줘야 되냐?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 그러면 기울기, 즉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A는 뭐보다든 커야 되겠구나. 0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이제 보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기출분석이고 하니까 조금 더 봐볼게요. 지금 여기 봤더니 같다가 보이죠? 이게 사실 이 같다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0이 될 수 있냐 없냐의 유무예요. 만약에 A가 0, 즉 A가 0이 된다고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생기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기니까 이 선분도 안 지나고 이사분면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같다까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서술형을 많이 풀게 될 텐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챙겨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M은 0, N은 5분의 4, A는 8.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 여기 잘못 썼네요. K는 8. 그러면 답은 12.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전동중 6번 문제입니다. 전동중은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중간고사 때 1차 부등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 1차 부등식 때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한번 1차 부등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제 미지수가 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임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는 3점이 4점보다 몇 개 더 많다. 라고만 나와 있으면 보통 애들이 이제 미지수를 2점, 3점, 4점 다 구해야 하니까 일단 해볼게요. 마친 2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3점 문항의 개수. 그러면 이게 x. 자, 일단 마친 4점은 봤더니 3점이 4점보다 3개 더 많으니까 4점은 더 적다란 소리겠죠. 그러면 이거 미지수를 어떻게 둬야 될지를 조금 고민해 봤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1차 부등식이니까 미지수를 하나만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전체 문제는 30개, 그중에서 8개를 틀렸으니까 우리가 맞힌 문항은 총 22문항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친 이 점을 네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2점, 그 다음에 맞춘 3점, 맞춘 4점을 다 더하면 총 22문항.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침 2점, 즉 네모니까 즉, 마침 이 점은 몇 개다. 요런 사고를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총 점수가 지금 70점 이상이 되고 싶으니까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다음 3점, 4점이 총 70점 이상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몇 문항은 11문항은 맞춰야 되겠구나. 해서 이번 문제 키포인트는 요거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냐, 이거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이제 희경여중 8번입니다. 희경여중은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을 안 봐가지고 이제 이번 시험법에 1차 부등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이런 유형에서 이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왼쪽에는 제가 항상 x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만이니까 x 빼고 다 나눠줘라. 근데 항상 조건 같은 걸 잘 봐야 되겠죠? A가 음수니까 음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늘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조건을 안 봐서 이제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준다거나 또는 A가 음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A를 나눠줄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하라고 한번 이 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바르게 구한 게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로는 전일중 8번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도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가 2개, 식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x, y도 자연수, a, b도 자연수 이런 조건들을 한번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개수를 맞춰줘서 더하거나 빼주거나 할 텐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이미 ax, -ax로 더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란 소리구나. 더하란 소리구나. 그러면 저거를 더하면 8. 근데 내가 구하는 게 이제 y인지 b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문제에 가야 돼요. 봤더니 x, y 값이 모두 자연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x, y를 구하는 게 먼저 목적이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y니까 왼쪽에는 y만 써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풀 때는 y로 다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y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x, y가 자연수. 즉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즉 분모는 8의 약수 1, 2, 4, 8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분모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b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b도 자연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될 수 있는 거 b가 1. b가 1이 되면 분모가 2가 되니까 y는 4가 되겠고 또 b가 3이 되면 분모가 4니까 y가 2. b가 7이면 분모가 8이 되니까 y가 1. 이렇게 경우수 3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요 하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ax 더하기 4는 5. 그러면 ax는 1. 이것도 연립방정식이니까 x는 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지금 이것도 자연수. 뭐밖에 안 되겠어요? 1밖에 안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1밖에 없는데 이게 1이 되려면 당연히 a도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해서 1번의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x 여기 5네요. 그 x가 a분의 3이죠. 이것도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즉 분모가 3의 약수가 되면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뭐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고 즉 이거를 만족하면 a는 뭐랑 뭐가 있겠어요? a는 1, b는 3 해서 2번의 경우가 마무리가 되겠죠. 다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첫 번째 식에다가 ax 이것도 지금 자연수가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지금 4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a는 해서 이렇게 세 번째 경우수가 끝납니다. 근데 a랑 b 더해서 가장 큰 수니까 b가 7일 때 a가 4일 때 두 개 더한 11이 가장 큰 경우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총 5개 학교의 기출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립방정식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연립방정식보다는 1차 함수에 더 치중을 줬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 이제 1학기 중간 기말 잘 마무리했다고 보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도형이 조금 많이 나오고, 암기할 게 조금 많으니까 여름방학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라이즈 학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